일본군은 오키나와 전투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군과 연합군이 총 54만 명의 군대와 40여 척의 항공모함을 편성한 것에 비해서 일본군은 고작 약 10만 명의 병력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일본군은 무모한 방법을 써서라도 본토에서 전쟁을 벌이기 전에 미군에게 최대한 피해를 입혀서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후 일본군은 지상전에 사활을 걸게 되는데요. 류큐 왕국의 성태였던 수리성을 중심으로 그 방어선을 구축하고 섬 내부의 험준한 요새로 미군을 이리저리 유인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장면이죠. 예. 마치 거미줄을 쳐놓은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먹잇감이 제 발로 들어오면 공격하는 방식이었어요. 와, 완전 게릴라야. 그 진짜 제정신으로 전투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고 하는 게. Couldn't detect where the Japs were firing at you. You couldn't locate them by the sound of their weapons because of the mob. The sound echoed and re-echoed. Jesus Christ! That's slow. 와. 절의 산들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저기 진짜 현장에. 미군은 일본군을 찾아내기 위해서 전투를 벌여가면서 진격하게 되죠. 와. 와. 발버.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군은 미군이 방어선을 뚫을 때까지 싸우고 방어선이 뚫리면 다음 방어선으로 후퇴해서 최대한 시간을 끌었습니다. 시간 끌기. 이 때문에 미군은 약 10km를 돌파하는 데만 50일가량이 걸릴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군의 피해는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요. 태평양 전쟁 중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이 가장 많이 전사하는 전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끌수록 일본군의 병력만으로는 이제 미군을 상대하기 어렵던 거죠. 이에 일본군은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오키나와에서 대규모 징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70대 노인은 물론이고 14세 이상의 학생들까지 학도병으로 활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 뭘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도대체. 이는 오키나와 주민의 4분의 1이 죽게 되는 엄청난 비극이 시작되는 건데요. 특히 학도병들은 그동안 황민화 정책을 통해서 천황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주입을 받아왔거든요. 그 결과 무기와 피로써 천황을 지키는 군대라는 뜻의 철혈근황대라고 하는 명칭으로 전쟁에 대거 동원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진짜. 이때 미군의 강력한 전차에 맞설 무기가 없었던 일본군은 오키나와 학도병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게 되는데요. 오키나와 학도병들이 전차를 폭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 폭탄을 안고 전차 아래로 뛰어들도록 한 거였습니다. 너무 잔인하죠. 그러니까 일본군은 오키나와 학도병들의 목숨보다 폭탄이 헛되이 사용되는 것을 더욱 경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차를 폭파시키는 확실한 방법으로 학도병들의 희생을 이제 강요했던 거였죠. 제정신이야? 일본군은 오키나와 학도병들을 앞세워서 총알바지로 사용했는데요. 학도병 손에 수류탄 2개를 쥐어주고는 하나는 적을 향해 던지고 하나는 좌결하라고 명령했어요. 너무 악랄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키나와 주민들이 전쟁의 희생양으로 내몰려야 했던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 또한 전쟁에 동원되었던 거죠. 특히 오키나와 여학생들의 경우 일본군의 간호부대로 징집돼서 큰 희생을 치러야 했었는데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히메유리 학도대였습니다. 뭐지? 히메유리 학도대는 교사 18명과 15세 이상의 여학생 222명으로 구성되었었는데요. 이들은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지하 방공호에서 부상병을 돌보고 수술을 돕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히메유리 학도대의 증언이 남아있는데요. 혜성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동굴 안은 항상 역겨운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군인들의 비명 소리가 아직도 들려옵니다. 洞窟には怪我をした兵隊が次々と運び込まれてきました。洞窟の中で手術も行われました。切断した血まみれの手や足を外に捨てに行くのも私たちの役目でした。患者が増えて治療が追いつかなくなると、傷口にウジ虫が湧き始めました。重症の患者たちは取り残されました。残された患者に毒入りのミルクを飲ませたということがあったそうです。 와. 치료도 안 됐네요, 솔직히. 그렇죠. 물자도 많이 부족했으니까. 중상은 그냥 죽이네요. 그러니까 평범한 어린 여학생이었던 이들은 하루아침에 전쟁터에 끌려가서 전쟁의 참혹한 광경을 그대로 마주해야 했던 거였죠.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일본군들이 이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히메유리 학도대는 방공호가 폭격을 받을 때면 옆에서 친구들이 사지가 찢겨나가는 모습을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었고요. 또한 전세가 기울자 일본군은 이들을 전쟁터에 그대로 내버려둔 채 떠나버리기까지 합니다. 아, 말도 안 돼. 이 때문에 어린 학생에 불과했던 히메유리 학도대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만 했어요. 이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미군의 폭격과 총격에 희생당했고 절망 속에서 자결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240명으로 구성된 히메유리 학도대는 전쟁 중에 약 50% 이상 희생당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오키나와 주민들을 동원한다고 해서 뭐 전세가 크게 역전될 것 같지 않은데 전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예, 일본군의 이 같은 전략은 그저 사상자만 늘릴 뿐 전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왜 저러는 거? 그렇게 오키나와 전투가 시작된 지 약 2개월 만인 1945년 5월 27일 결국 수리성도 장악되고 마는데요. 와. 하지만 하루라도 미군을 더 오래 붙잡아 두어야 했던 일본군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포기를 안 해요, 일본은? 이에 오키나와 섬의 남쪽으로 달아나서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일본군이요? 예. 일본군이 자기 나라에 만행을 저지러요? 예. 어떤 상황으로 보이세요? 뭐 하는 거예요? 피신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오키나와 주민들이 숨어있던 가마라고 하는 자연 동굴입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이때 일본군은 미군의 눈을 피해서 주민들 사이에 숨어서 오직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협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 한 예로 동굴 안에 있던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미군에게 들킬 것을 걱정한 일본군이 아이를 포함한 오키나와 주민 일가족을 몰살해버렸던 사건까지 있었다고 해요. 오키나와 주민을 자국민으로 안 봐서 그런 건가? 그런 거죠. 그런데 오키나와 주민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공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을까요? 큰 공포? 더 큰 공포요? 이거보다 더 큰 공포요? 예, 바로 일본군의 집단 자결 명령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일본군은 미군들에게 자신들이 동굴 속에 숨어 있다는 걸 들키자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자결을 강요했던 거였어요. 너무 참혹스럽고 안쓰럽네요. 이렇게 오키나와에서 집단 자결이 기록된 지역만 30여 곳이 넘게 되고요. 이 중 한 동굴에서는 무려 82명이 집단 자결을 감행했다고도 합니다. 진짜 못 보겠다. 미군이 봤을 때 얼마나 무서울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요. 그렇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 와, 이게 누굴 위한 전쟁이지? 지금도 몇몇 동굴에서는 계속 유골이 발견되고 있어요. 네, 그거는 전쟁 후에 제대로 유골을 수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오키나와 시민단체가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유골 수습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공사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유골이 나온다고 해요. 지금도 아직까지 나온다고요? 와. 그렇다면 대체 왜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군의 명령대로 죽음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미군의 손에 끌려가면 더 심하게 잔인하게 죽는다고 생각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세뇌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일본군이 오키나와 주민들을 철저하게 세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살아서 포로의 굴욕을 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전진훈이라고 하는 군대의 명령을 주입하기도 했던 것이었죠. 전진훈은 전장에서 지켜야 할 도덕과 마음의 자세라는 뜻으로 당시 육군 대신이었던 도조 히데키라는 사람이 공표한 주장이었는데요. 즉 항복은 곧 죽어서도 오명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이런 세뇌 때문에 오키나와 주민들은 살아서 포로가 된다는 건 죽음보다 더 큰 공포였던 거죠. 오, 너무 안 됐어. 그러니까. 예. 이렇게 83일간 이어진 오키나와 전투는 1945년 6월 23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끝에야 종결되게 됩니다. 당시 전투에선 오키나와 출신 군인 약 3만 명과 민간인 약 9만 4천 명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군인보다 약 3배나 많은 수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거죠. 아, 민간인 피해가 더 컸구나. 예, 이는 미군과 일본 본토 출신 군인의 사상자보다 훨씬 많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말도 안 돼. 이처럼 광기와 공포로 점철된 오키나와 전투는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극대화된 가장 잔인하고 비극적인 전투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키나와 사람들은 절대 못 잊을 전투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후 미국은 전쟁의 빠른 종결을 위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작 폭탄을 투하하게 되는데요. 와. 이로써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태평양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미일 안보 조약. 일본은 자국 내 미군 기지 사용을 허용하고 미군은 일본 방어와 관련된 모든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아시겠어요? 일본에서 기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그거를 허용해달라고 네. 하는 것이죠. 미일 안보 조약을 통해서는 오키나와에 대한 군사 기지와 방침을 명백히 드러내게 됩니다. 이후 미국은 오키나와를 군사적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서게 되는데요.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몰수하기 때문이었어요. 에이, 미국답지 않아. 그래. 군사력을 동원해서 저항하는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불도저로 그들의 집과 농토를 밀어버렸습니다. 이를 두고 총검과 불도저를 앞세운 강제 수탈이라고 불렀었던 거죠. 이때부터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문제가 시작되는 건데요. 적당한 금액을 좀 주지. 근데 그렇게 하면 되나? 미군정은 오키나와 주민들의 저항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그들을 수용소에 가둬두기 시작합니다. 오키나와의 16개 지역에 수용소를 만들었고요. 이곳에 주민들을 감금하여 군용지로 필요한 땅을 손쉽게 고르고 몰수해 갔던 거였어요. 아니, 류큐 사람들 너무 안 됐어. 와, 이건 너무했다, 진짜. 교수님 이렇게 가다 평생 여르고 사는 거야? 아니면 집에 뭘 돌아갈 수나 있는 거예요? 집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 평생 거기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군용지로 쓰이지 않은 토지의 주민들은 집으로 빨리 돌려보내줬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용소에 갇힌 채 길게는 1년을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죄도 없는 사람들이. 예. 하지만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에도 오키나와 주민들의 삶은 녹록지 못했는데요. 이미 그들의 집과 농토에는 미군 기지가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거리에서 힘겹게 생활하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노숙자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살던 집이 군사시설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렇게 뺏어간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형식적인 계약만이 이루어졌는데요. 계약 기간은 20년으로 터무니없이 길었고 20년? 한 평당 연간 임대료도 약 4행,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3,600원에 해당하는 값만 계산을 했다고 해요. 돈도 많으면 좀 주지 잘 줘. 그러니까 이렇게 무력으로 강탈해간 오키나와의 토지 위에는 미군의 군사기지가 하나 둘 설치되게 되는데요. 이때 생긴 최초의 군사기지가 바로 가데나 공군기지였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한복판이죠. 너무 큰데? 가데나 공군기지는 미공군의 해외기지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저기 있던 사람들이 수용소에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대규모 공사로 인해 오키나와 학교 3곳과 마을 15개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군에게 몰살을 당하고 이번엔 또 미국 사람들에게 땅까지 뺏겼네요. 예, 지금 이런 미군 기지들이 오키나와에 얼마나 설치가 됐어요? 또 있다고? 예. 안타깝게도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는 가데나 공군 기지를 시작으로 끊임없이 넓혀졌습니다. 예, 맞아요. 대표적으로 헬리콥터와 항공기 등을 운행하는 후텐마 해병대 항공기지도 있어요. 와. 또 오키나와 북부에 가면 북부 훈련장이란 곳도 있는데 이곳에는 울창한 숲이 있어서 미군이 유일하게 정글전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실제로 1960년에 베트남 전쟁 시기에 정글전을 대비하기 위해 미 해병대가 이곳 북부 훈련장에서 훈련을 했다고 해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오키나와보다 일본 본토를 중심으로 미국의 군사기지가 건설됐었어요. 그런데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면서 이후 일본 본토에 있던 미군 기지들이 오키나와로 이전되게 됩니다. 게다가 냉정도 심화되자 동아시아의 군사기지를 더 많이 확보해야 했던 미국은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를 더욱 집중시키게 됐던 거죠. 이 때문에 1960년대에 이르면 일본 본토의 미군 기지 면적은 약 13만 5천 헥타르에서 약 3만 헥타르로, 즉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반해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면적은 약 1만 2천 헥타르에서 약 3만 헥타르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아니 가운데는 전부 다 미군 기지인데? 기지 밀도로 따지면 오키나와의 기지 밀도는 본토의 100배나 된다고 합니다. 에? 말도 안 돼. 그런데 이렇게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가 확장되면서 오키나와 주민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충격? 1955년 9월 4일 가데나 미군 공군기지 근처 쓰레기 하치장에서 5살짜리 여자아이의 시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른바 유미코짱 사건이었죠. 발견된 소녀의 몸은 그야말로 처참했는데요. 유미코를 납치하여 성폭행한 후 복부에서 창자까지 날카로운 칼로 절단되어 잔인하게 살해를 했던 거였어요. 5살이라면서요? 안 돼. 그렇다면 이 잔인한 행각을 벌인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미군이에요? 설마. 바로 미군 해병대 소속의 아이작 허트라고 하는 병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범인이 오키나와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 미국의 군법회의로 회부된다는 사실이었어요. 미군정의 통치를 받고 있던 오키나와에서는 법적 권한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작가님 이 범인은 미국에서 뭐 제대로 처벌을 받긴 받았나요? 뭐 처음엔 미국도 범인을 엄벌에 처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 또 실제로 군법회의에서 사형 판결을 내려졌어요. 그때 범인이 본국으로 송환되면서 사형이 종신형으로 감형됐고 이마저도 22년을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인도
미국인도 아닌 철저한 이방인의 신세였던 거죠. 이 때문에 오키나와에서는 끊임없이 미군정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러던 1960년 오키나와의 저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힘을 얻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60년 베트남 전쟁? 맞습니다.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을 이제 개입을 하게 되죠. 와. 하지만 막대한 전쟁 비용으로 미국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되고요. 오키나와 일본 복귀 운동이 일종의 뭐 반미 운동 같은 거였던 셈이네요. 예, 맞아요. 1970년에는 미군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져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뭘 폭파시켜? 미국 미국 캐딜락이네. 차죠. 예. 이건 오키나와 주민들이 미군 차량을 불태우며 폭동을 일으킨 사진이에요. 이 사건은 미군 병사가 음주운전으로 오키나와 남성을 치면서 시작됐어요. 에휴. 하지만 이 사건 역시 선반만이 처벌이 이루어지자 약 5천 명에 달하는 오키나와 주민들이 모여서 70대가 넘는 미군 차량을 불에 태우거나 공격했다고 해요. 와. 근데 교수님, 이 오키나와는 또 일본 본토 자국한테서도 핍박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일본 복귀를 또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네. 예, 오키나와가 미국의 중요한 군사 거점이 되면서 주민들은 또다시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일본은 아시다시피 태평양 전쟁 이후 전쟁을 포기하는 평화헌법을 제정했잖아요. 이 때문에 일본으로 반환되는 게 오히려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럴 수 거였어요. 있겠네.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했던 거죠. 게다가 당시 일본은 1960년대 말을 지나면서 전후 복구를 마치고 다시 경제대국으로서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거죠. 이에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의 성장에 힘입어 미래를 도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당연하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미국의 반응 역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었고요. 따라서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에서 군사기지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진짜? 이 비용을 한창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일본에게 전가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 역시 이 기회에 영토를 회복할 수 있으니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결국 1972년 5월 15일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오키나와 반환을 결정하게 됩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부독한? 네, 맞아요. 부독한. 일본 도쿄에서 열린 오키나와 복귀 기념식에서는 일본의 사토 총리와 미국의 부통령인 스피로 에군과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The retur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over the Rikuyu and Daito Islands to Japan. President Nixon has asked me to read the following proclamation, which formally brings to a close the United States civil administration of Okinawa. の受けた大きな犠牲を悼み、長い間の労苦を心からねぎらうとともに、今後全国民がさらに協力して平和で豊かな沖縄県の建設と発展のために力を尽くすよう切に希望します。 이로써 약 27년간의 미군정을 끝내고 오키나와는 완전히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야. 와, 근데 이걸 환영한 것도 좀 이해가 안 간다. 그치, 근데
어쨌든 오키나와 주민들의 뭐 바람대로 이렇게 일본 복귀가 이루어졌는데 상황이 좀 괜찮아지겠죠? 예. 괜찮아져야죠. 그래야 되겠죠. 네. 안타깝게도 상황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 왜냐하면 미국의 반환 조건이 일본 내 미군 기지를 유지하는 것이었거든요. 왜? 그래서 일본은 전략적 요충지인 오키나와에 미군의 일본 기지를 또다시 이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1970년대가 되면 오키나와 본섬의 약 20%가 전체 본섬의 20%가 미군 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에만 희생을 전가한 거예요. 본토가 예, 오키나와 주민들 또 뒤통수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환 조건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유사시에는 핵무기를 반입할 수 있다는 조건을 비밀리에 맺었다고도 해요. 핵무기를 반입할 수 있다고요? 예. 작가님이 알고 계신 또 이외에 뭐 미국이 제안한 뭐 반환 조건이 또 있나요? 구체적인 합의 내용들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우선 미국은 기본적으로 오키나와 반환에 대한 비용을 오늘날 가치로 하면 약 3조 2천억 원을 요구했어요. 게다가 미군 기지 주둔 비용도 함께 분담하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이 비용은 일본에서는 배려 예산이라고 부르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약 2조 원의 큰 금액을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고 해요. 진짜? 일본이 아직도 미국에게요? 네. 어머. 그러니까 이렇게 반환 협정 이후 미군 기지가 더욱 오키나와 본섬에 집중되면서 오키나와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되는데요. 우선 대규모 토지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기업 유치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러네요. 뭐 예. 기업들이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바로 옆이 군사시설인데. 예. 이 때문에 오키나와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과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처럼 오키나와에서는 여전히 미군 기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普天間基地近くにある大学構内に米軍のヘリコプターが墜落したのです。事故直後、米軍が現場を封鎖。沖縄県警や大学関係者も中に入ることは許されませんでした。取材のカメラも。 No, you guys can't, okay? Why? No. This is my land. You can't take any pictures. なんでここは日本でしょうが。 와, 진짜 참 어이가 없네. 이런 문제 때문에 오키나와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미군 기지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